서영호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케이. 저는 그 평소 존경하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패널 선배님들하고 완전히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는 어게인 존경하는 할 예산국회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뭐 기대도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자기 얘기하세요 그냥. 예, 어게인 예산국회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 예산국회가 네. 자유한국당이 잠정합의라고 하는 하는 사이에 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KTX 네. 송정역에서 무한역까지 연장을 합의하면서 전격적으로 과반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수처법이나 국정원법, 방송법이 견해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네. 다음번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네. 호남에서 2당, 네. 대구 경북에서 2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예. 정당의 자기 당의 존립이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는 반드시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12월 국회는 어려워도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 국민, 바른, 정의, 무소속하면 180석이면 예. 신속 처리 안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0일이 지난 이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됩니다. 예. 총선은 780일 이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법안 국회도 12월이 아니라 2월 임시국회에서 그러니까 180석 저 강조해 놓으셨어요. 네, 어게인 예산 국회처럼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또 당합니다. 서영호 소장으로. 네, 박지원 전 대표가 아니라 박주원 최고위원이라고 똑똑하게 말씀해달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그런데 예. 박주원 전 최고위원은 지금 명분을 좀 잃었어요. 먼저 주성영 의원이 소위 말해서 DJ 비자금 제보한 적 없다고 입을 맞춰달라고 폭로를 해버렸고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박주원 최고의 소명을 듣기도 전에 최고위원직을 박탈하고 당원 자격을 박탈해버렸어요. 네, 당원권 정지. 예, 정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박주원은 통합하다. 박주원은 부정직한 정치 공작을 했다. 예. 따라서 통합은 부정직하다. 이런 3단 논법이 이미 형성이 돼 버렸기 글쎄요. 때문에 그거는, 예. 박주원 전 최고위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예. 나아가서는 안철수 대표에게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예. 이미 호남에서는 통합은 부정직하다고 하는 네. 중요한 걸림돌이 만들어져 버렸다. 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저는 박주원 최고가 본인이 당한 3단 논법에 역 3단 논법을 하고 있다. 네. 이용주는 통합 반대파다. 네. 이것은 이용주의 음모다. 네. 따라서 통합 반대를 위한 음모로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용주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서 네. 사법당국으로부터 정식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다는 자료지 결코 정부 당국의 뒷거래를 받은 자료가 아니라는 걸 밝혔고요. 또 예. 하나는 재방송이나 패러디는 본방보다 재미없으면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박주원 최고위원의 설득력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서영호 소장 생각은 어떤지 정치 테러 아니에요? 이렇게 네. 언어 폭력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투표로 의사 표현하면 되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고 반대 그렇죠. 경우도 있는데 미워도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도. 그렇죠. 박지원 전 대표가 저 계란을 맞아서는 동정심, 약자 코스프레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민주당에게는 계란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아마 박지원 전 대표도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1991년도에 정원식 총리가 외대에서 계란을 맞아서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게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91년도에 전교조 합법화를 불허하면서 노태우 정부에서 예. 학생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하는데 예. 그 이후에 91년도에 분신정국이라 해서 11명의 학생 노동자 도시민들이 분신을 하면서 노태우 정부에 항거합니다. 그런데 외대에서의 정원식 총리 그 계란 한 방으로 폐륜 바람을 불면서 아마 민주화 운동이 대대적인 탄압을 받게 됩니다. 예. 아마 그것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계란을 맞았을 경우에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통합 반대하는 사람이 던졌으면 통합 반대 세력들이 명분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아마 그래서 가슴을 다행이다. 쓸어내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이렇게 호남에서 바른정당의 통합파와 통합 반대파가 사사건건 부딪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일을 가기 위해서 사소한 국회의원직들은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호남의 텃밭에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높고요. 민주당에는 현재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서 대선 후보 자원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중도 보수 쪽으로 가야지만 대통령 후보군이 인물난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예. 호남 의원들은 거꾸로 바른정당과 보수 쪽으로 갈수록 호남에서의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선의 길과 총선의 길 서로 갈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사건건 충돌하는 게 위기의 본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명진 전 의원님 와이드 시계만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느릿느릿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아무튼 저는 뭐 내가 딱 맞으니까 열받아서 보수 정당이 9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 과거 거까지 하자고 하는데 뭐 과거 거도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고 소문을 하지 말고 실체가 있으면 저는 조사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제 답은 18개나 19개나 큰 차이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죄목이 18개입니다. 특히 직권남용과 강요가 11건이고 뇌물 관련이 5건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뇌물죄 국정원 특활비 받았다고 해서 하나 더 추가되면 뇌물죄 추가로 19개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8개나 19개나 뇌물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을 죄목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국가의 안보에 쓰라고 했던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 용도로 유용한 문제하고 정치와 선거 개입에 한 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따라서 진박 감별을 위해서 여론조사에 썼던 거라든가 최경환 의원에게 갔던 것 그리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걸 알고 있는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국가 예산, 안보 관련된 예산을 사적 위원과 정치 개입에 쓰는 것은 반드시 차제에 근절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서영 소장. 네. 저는 뭐 이우현 의원 속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예. 자유한국당의 속마음에 관심이 오히려 많습니다. 예.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 모두 다 친박이고요. 그중에 최경환 의원은 친박의 핵심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출당 조치시켜놓은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은 친박 문제에 대해서 친박 청산하는 계기로 삼을지 아니면 두 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소집해서 두 의원을 방어할지 예.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친박의 핵심이고 또 하나는 죄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고 이 이우현 의원은 인테리어업자, 건설업자, 시의원 네. 그리고 IDS 홀딩스 피해업자 연합회에서 주장하는 IDS로부터도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그 두 가지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차제에 네. 방탄국회보다는 친박 청산을 위해서 체포동의안에 가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